예, 마지막 순서 이성대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보겠습니다. 자, 외교관의 말실수라고 잡아봤습니다. 예. 그 이준규 주일대사 내정자가요, 어제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일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처음 일본을 방문하는 중요한 외교 사안인데다 예. 청와대보다 먼저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뭐 얘기가 들리긴 했습니다만은 게다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라면 3국이 다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중일이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 과정에서 지금 중국과 일본은 일정을 놓고 신경전도 벌인다는 소식이 있는 터라서 예. 이 내정자가 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예. 자칫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자, 그렇게 논란 일자 외교부에서는 어차피 만약에 올해 열린다면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규 주일대사 내정자는 사실 내정될 때부터 좀 화제였다면서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직업 외교관이긴 하지만 일본통이 아니라서 내정 당시에 좀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만 뭐 외교가에서는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이 있었는데 물론 이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품행이 방정하다는 식의 어떤 의례적인 칭찬이라는 분석도 있죠. 예. 또 어쨌든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과는 장충초등학교 동문이고요. 예. 2008년 뉴질랜드 대사 시절에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자격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했던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현 정부에서는 외교관 출신들이 종종 중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박준호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 내정자와 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2013년 직업외교관이 정무수석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2009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특사로 벨기에를 방문했을 때 벨기에 EU 대사로 영접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당시에 파격 인사라는 평이 많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워낙 정무적인 감각이나 협상력이 뛰어나서 인정을 받는다고 직접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박 전 수석 하지만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죠. 아, 그랬던가요? 예.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의도는 지금 70대 전성시대라고 잡아봤습니다. 비대위원장들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어제부로 사상 첫 여야 3당 모두 비대위 체제가 지금 들어섰는데요. 자, 이것도 특이하지만 비대위원장 3명의 평균 연령을 더해서 나눠보면 70대가 넘습니다. 예. 과거 같으면 뭐 원로 제접을 받으면서 좀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정치 인사들이 지금 매일같이 정치면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니까 김의옥 위원장은 김종인 대표 때문에 졸지에 70대가 돼버렸잖아요. 평균적으로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셋 중엔 제일 막내입니다. 그러게요. 예. 70년대 DJYS가 40대 기수론 너무나 유명했었죠. 얼마 전에 이제 총선 참패한 새누리당에서 50대 기수론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 뭐 결과를 놓고 보자면 물론 뭐 비대위 체제이긴 하지만 색다른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특히 요즘에 보면요, 지금 그 72세인 반기문 총장도 대선 의지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선 정치는 70대부터 이런 표현이 나와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하지만 불과 2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2년 전 당시 서른 더민주 의원이 그때 관광공사의 잔이윤 감사에 대해서 나이가 많다면서 정년이라는 게 왜 있겠냐. 79, 79이 되면 이제 은퇴해서 집에서 쉬어야 될 나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예. 노인 폄하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최고 존엄도 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비하인드 뉴스 사상 첫 정통 북한 뉴스입니다. 김정은이요, 어제 그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조는 모습이 TV에 포착이 돼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지금 어떤 자료를 한 장 넘기고요. 이내 한 5초 정도 정지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조는 네. 모습인데요. 그러자 이제 영상이 시급하게 다른 장면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 지금 편집본 영상이라서 아마 이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조는 장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북한의 그 방송 관계자들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뭐 그럴 가능성이 수도 있겠죠. 큽니다. 예. 왜
언제 작년이었던가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그때 그 공개 회의석상에서 졸았기 때문에 뭐 처형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뭐 다 믿을 수 없는 전부 믿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좋은 셈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저 그 현영철 전 무력부장이 졸다가 고사총으로 공기처형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정부 당국이 알려주면서 예. 상당히 좀 공포스럽고 심각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 졸면 죽는다 이런 식의 좀 유행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군대 있을 때 경계 설 때 제일 그 앞에 서 있던 구호가 그겁니다. 졸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새누리당 회의를 했는데 김학용 비서실장이 회의 시작 전에 자 오늘부터 회의에서 졸지 마라라고 말해서 그 폭소가 터졌었는데 곧바로 당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말하는 네가 총 막는다. 예. 김무성 대표의 즐거웠던 시절이군요. 이제 봤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소식 중에 정통 뉴스라고요? 농담이겠죠?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